존경하고 사랑하는 우리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의 반도체 오빠 천 회장입니다. 어느새 또 이렇게 26일 새벽 돌아왔습니다. 06시 돌아왔고 여러분과 함께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항상 즐겁고 설레이고 행복하죠. 일찍 일어나야 돼요, 여러분. 늦게 일어나지 마시고 일찍 일어나서 어, 그 전기, 자연의 전기를 한번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분은 뭐 산에 새벽에 가가지고 뭐 운동도 하고 하시던데 옛날에 참 열심히 뛰어다니고 했었는데 이제 나이 먹고 하다 보니까 점점 좀 힘들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도 가볍게 뭐 운동하고 스트레칭 하면은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아시죠? 그 김연아 선수. 이제 요즘은 선수가 아니죠. 이제 선수가 아닌데 이 어린 김연아를 보면은 아주 재미있는 또 우리가 그 교훈을 얻을 수가 있어요. 아주 김연아를 그 가장 괴롭혔던 딱 한 사람이 있었다 하더라고요. 도대체 김연아를 괴롭혔던 사람이 누구일까? 저도 궁금했습니다. 근데 피겨의 여왕이다. 피겨의 여왕 김연아를 선수 시절 가장 괴롭혔던 사람은 누구일까요? 김연아가 이제 과거에 일기에서 이런 사실을 털어놓은 적이 있다고 합니다. 맛있는 음식을 모조리 먹어버리고 싶은 나, 조금만 더 자고 싶은 나, 아무 간섭도 없이 친구들과 자유롭게 놀러 다니고 싶은 나. 결국 나야, 나. 나 자신이라는 거죠. 내가 극복해야 할 대상은 다른 누군가가 아니라 내 안에 존재하는 무수한 나였다. 이렇게 김연아의 가장 큰 경쟁 상대는 바로 김연아 자기 자신이었다고 합니다. 그녀가 오랫동안 최고의 자리를 유지할 수 있었던 그 비결은 바로 자기 자신을 극복하고자 했던 그 피나는 노력이었다는 거예요. 피나는 노력이었다. 다른 사람을 넘어서고자 하는 승부욕만으로는 오래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을 극복하려는 그런 굳건한 의지, 인내, 이거야말로 그 최고의 기량을 오래도록 유지할 수 있는 열쇠라고 합니다. 만약에 순간순간 들이닥치는 달콤한 유혹에 흔들린다면은 김윤아의 일기를 한번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겨내야 할 상대는, 가장 큰 경쟁 상대는 다른 누군가가 아니라 나라는 사실을 말이죠. 나라는 사실이야. 오늘도 일어나지 못하는 것도 나야, 나 자신과의 싸움에서 지기 때문에 못 일어나는 겁니다. 근데 일찍 일어나셔야죠. 일찍 일어나셔서 또 열심히 또 일하러 가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연말. 근데 좀 뭐 대기업들은 또 연말에 쉰다고 하더라고. 이런 거 보면은, 야, 진짜 대기업 다녀야 돼. 좋은 기업 다녀야지. 좀 작고 힘든 기업 다니면은 연말까지 진짜 말 그대로 고통스럽게 일을 해야 돼요. 추울 때까지, 추운 날에도. 그러니까 젊은 친구들이 다 좋은 기업 가려고 대기업 가려고 하는 이유가 다 있는 겁니다. 지금 보니까 또 새로운 또 제품이 출시됐다고 합니다. 삼성이 60만 원대죠. 이제 시작하는 갤럭시 탭 펜 에디션 이 제품을 내달 한국에서 선보인다고 하네요. 삼성은 태블릿 신제품 갤럭시 탭 S9 FE하고 갤럭시 탭 S9 FE 플러스를 내년 1월 3일에 국내 출시한답니다. 1월 3일에 국내 출시한다고 밝혔고, 탭 S9 그 FE하고 FE 플러스는 각각 10.9인치, 12.4인치의 디스플레이를 가지고 있네요. 가지고 있고 최대 주사율이죠. 참 주사율이 전작인 갤럭시 탭 S7 FE와 비교했을 때 60Hz에서 한 90Hz로 변경이 됐어요. 이제 향상이 된 거죠. 애플리케이션 프로세서에는 자체 그 프로세서죠. 엑시노스 1380이 사용됐습니다. 이번 신제품은 갤럭시 탭 FE 시리즈 최초로 IP68 등급의 방수, 방진 지원하고 S펜 또한 IP68 등급을 지원합니다. 배터리의 경우 보니까 FE 모델은 8000mAh, FE 플러스 모델은 1090mAh로 전작과 같다. 갤럭시 탭 S9 FE 가격은 와이파이 모델 기준 629,200원 시작해가지고 8기가짜리 256기가 그
메모리죠. 메모리 스토리지 모델은 73만 8,100원이네요. 5G는 78만 8,700원, 89만 7,600원 이렇게 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FE 플러스 모델은 좀 비싸겠죠. 화면이 크니까. 와이파이 기본 모델이 79만 9,700원이네요. 그리고 그리고 그 12기가짜리는 93만 9,400원, 5G 모델은 95만 9,200원, 그리고 최고급 사양은 109만 8,900원입니다. 삼성은 기존에 사용하던 중고 태블릿을 반납을 하면은 일정 금액을 보상해 주는 뭐 트레이드 인 프로그램을 갤럭시 탭 FE 라인업 최초로 운영을 한다고 합니다. 갤럭시 탭 S9 FE 또는 탭 S6 라이트를 이제 반납을 하면은 10만 원 추가로 주는가 봐요. 그리고 탭 A 시리즈는 7만 원의 추가 보상 금액을 지급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관심 있는 분들은 한번 구매해 보시기 바랍니다. 근데 내가 볼 때는 좀 비싸긴 비싼 것 같아요. 좀 비싼 것 같고 좀 싸게 좀 팔았으면 좋겠어. 너무 비싸게 팔면 팔리지가 않는데 적당한 가격에 해서 많은 사람들이 구매할 수 있도록 좀 유도를 해야 할 것 같아요. 삼성전자가 내년 초에 지급하는 OPI 그 초과 이익 성과급이라고 합니다. 옛날에는 PS라고 했는데 OPI가 역대 최저 수준으로 줄어들 거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임직원한테 그 업계 최고 대우를 보장해온 1등 기업인 삼성전자에 전례 없던 일이 생기는 건데 제기에 따르니까 삼성은 이번 주 OPI 예상 지급 기준을 공지합니다. 정확한 지급 비율은 내년 1월 말 지급 시점에 최종적으로 공지를 하는데 OPI는 사업부별 실적이 연초에 세운 목표치를 초과 달성한 경우 그리고 초과 이익의 20% 내에서 개인 연봉의 최대 50%까지 지급을 합니다. 이 반도체 쪽에 그 초봉이죠. 초봉인 5,300만 원을 예를 든다면 최대 2,650만 원이 연초에 한 방에 그 통장에 꽂히는 만큼 성과급의 꽃이죠. 꽃인데 특히 삼성의 주력 사업이죠. 반도체 부분의 경우 OPI를 매년 최대 수준으로 받아왔어요. 다른 회사와 계열사뿐 아니라 타 사업부로부터 부러움을 받았습니다. 이 때문에 삼성전자 내부에서도 DS 부분을 전자, 나머지 사업부를 후자, 전자와 후자로 이제 갈리는 거죠. 그런데 올해는 이야기가 다르다. 주력 사업인 반도체 부분이 실적 악화에 따라서 OPI가 0%로 책정이 돼가지고 아예 성과급을 받을 수 없을지 모른다는 관측도 있어요. 삼성전자 DS 부분은 올해 내내 그 분기 영업 손실을 기록을 하면서 3분기 기준 누적 적자가 12조 6,900억 원에 달합니다. 창립 이래 연간 최대 규모죠. 이렇게 OPI와 함께 삼성의 대표적인 정기 성과급으로 불리는 TAI를 있는데 DS 부분은 올해 하반기 시스템 LSI하고 파운드리 사업부의 0%, 메모리 사업부 12.5%로 사내 최저 수준이죠. 역대 최저 수준을 받게 됩니다. 그간에 TAI 그 지급 최고 수준인 월 기본급 100%를 꾸준히 받아왔는데 지난해 하반기 50%로 떨어진 이후로 올해 상반기 25%로 계속해가지고 반토막이 났어요. 이렇게 반도체 부문의 임직원들의 충격은 큽니다. OPI가 사실상 연봉의 일부로 당연시 여겨져 온 만큼 OPI를 전혀 받지 못한다면 연간 수입의 3분의 1이 사라지는 셈이겠죠. 경쟁사인 SK 하이닉스도 올 한 해 적자가 9조 원 가량 예상됩니다. PS 지급이 어려울 것 같아요. 이쪽도. 그래서 치열한 인재 모시기 경쟁을 펼치고 있어요. 지금 두 회사가. 하여튼 성과급이 매년 화제가 됐는데 이번에는 누가 더 적게 주냐 눈치 게임이 벌어지는 건 아니냐 그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올해 초에는 삼성의 DS 부분이 연봉의 50%, SK 하이닉스는 연봉의 41%를 작년 실적에 대한 성과급으로 받았습니다. 이렇게 성과급 한파를 맞은 삼성전자 반도체 부문과 달리 삼성 디스플레이 그리고 모바일 사업부 분위기는 긍정적이네요. 삼성 디스플레이 중소형 사업부는 애플 아이폰 올레드 그 디스플레이 공급이죠. 이 공급으로 인해서 호실적을 냈어요. 그리고 최고 수준의 OPI가 예상됩니다. MX 사업부 역시 갤럭시 S23하고 폴더블 폰 흥행으로
아주 쏠쏠한 OPI를 예상을 하는 거죠. 일부 직원들 사이에서 OPI와 별도로 위로금 차원의 특별 상여금이 나올 수 있다는 기대도 있어요. 특별 상여금. 삼성은 정기 성과급과는 별도로 21년 말에 그룹 차원에서 임직원들의 사기 진작을 위해서 월 기본급의 최대 200%를 위기 극복 특별 격려금으로 지급을 했다고 합니다. 야, 이런 거 보면 삼성전자 참 좋은 회사예요. 엄청 좋은 회사라고 저는 이게 보여집니다. 기업의 역사에서 라이벌은 없다. 그죠? 라이벌은 없다가 아니고 참, 라이벌은 어깨를 불문하고 존재해 왔다는 거죠. 라이벌이 있어야겠지. 하늘 아래 두 개의 태양은 없다고죠. 80년대 게임 업계에서 콘솔 시장을 두고 닌텐도하고 세가가 치열한 경쟁을 펼쳤습니다. 90년대에는 인텔하고 AMD가 또 PC 시장 패권을 두고 장을 겨뤘죠. 2000년대는 들어서 스마트폰의 시대가 열리고 이제 타이틀전의 매치의 주인공은 삼성과 애플로 이어지고요. 두 회사는 서로를 견제하기 위해서 아주 짓궂은 그런 마케팅까지 이제 공격적으로 펼칩니다. 총력전하는 거죠. 이들이 펼치는 전쟁은 단지 스마트폰에만 머무르지 않고 갤럭시 대 아이폰을 시작으로 해서 버즈와 에어팟, 갤럭시 탭하고 아이패드, 그리고 빅스비, 시리 이렇게 다양한 폼팩터를 넘나들면서 치열한 경쟁을 펼칩니다. 하지만 스마트워치 이후 양사가 두 회사가 특별히 새로운 종류의 디바이스를 선보이지 않으면서 둘 사이의 전쟁도 다소 이제 소강 상태로 간 것 같아요. 소강 상태로 갔고 지난 6월에 휴전의 종료를 울리는 한 발의 총성이 다시 미국에서 들렸다고 합니다. 지난 6월에 보니까 처음으로 선보인 비전 프로인데 애플이 공간형 컴퓨터라고 부르는 헤드셋이에요. 2014년 처음 공개된 애플워치 이후 9년 만에 내놓은 애플의 야심작이더라고요. 애플은 내년 2월에서 3월 차세대 그 증강현실 헤드셋인 비전 프로를 출시를 목표로 하고 있는데 이를 위해서 생산을 확대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비전 프로의 유형은 스키 고글하고 유사하네요. 이용자는 비전 프로를 착용해서 운영체제 비전 OS를 활용해 가지고 눈과 손, 음성을 통해 가지고 기기를 조작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각종 앱을 증강현실 속에서 허공에 띄워요. 입체적으로 사용할 수 있고 그 상대가 실물 크기 타일로 구현되는 영상 통화까지 구현이 가능한 겁니다. 이렇게 새롭게 펼쳐진 XR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삼성전자도 XR 디바이스를 내놓을 거라고 지금 현재 예고하는데 지난 2월에 언팩 행사에서 구글하고 퀄컴과 협력을 해서 XR 폼팩터 개발한다고 공식적으로 선언을 했습니다. 삼성은 디바이스, 구글은 안드로이드 운영체제와 같은 소프트웨어, 퀄컴은 XR 플랫폼 전용 칩셋 이거를 담당하는 거죠. 관건은 그 스타트를 먼저 끄는 애플이 시장을 장악하기 전에 얼마나 빨리 삼성이 맞대응할 수 있을지가 그게 중요한 포인트 같아요. 당초 업계에서 삼성은 내년 말은 되어야 XR 기기를 내놓을 수 있을 거라고 전망을 하더라고요. 하지만 삼성은 최근에 그 종전의 예상보다 훨씬 빠른 시기에 이제 신무기를 공개할 수 있을 거라는 그런 신호를 보내기 시작했고 개발을 마치고 이러면 연초 공개가 가능한 상태로 추정합니다. XR 디바이스 핵심은 그 디스플레이하고 이미지 센서예요. 이미지. 실제로 삼성은 최근 이 둘에서 모두 준비가 완료됐다. 그래서 미국 특허청에 따르니까 삼성 디스플레이는 최근에 신규 상표 플렉스 매직 출원을 신청을 했네요. 신규 상표는 삼성의 차세대 신제품 XR 헤드셋을 겨냥했는데 신규 상표에 제시된 로고는 정사각형의 형태의 패널을 형상화합니다. 이는 보니까 AR하고 VR하고 이 디바이스에 들어가는 독특한 아주 폼팩터 뷰를 형상화한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삼성은 지난 19일 XR과 같은 첨단 콘텐츠 플랫폼을 위한 이미지 센스 라인업인데 아이소셜 비전의 차세대 제품 두 종을 공개를 한 거예요. 두 가지 종류. 그러면서 삼성은 이들 두 제품의 샘플을 이미 고객사에 제공하고 있다고 밝혔고
XR 기기 상용화를 위한 이미지 센서 준비가 마무리됐다,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신작 아이소셜 비전 63D는 빛의 그 파장을 활용해 가지고 사물의 3차원 입체 정보를 측정해요. 지도를 그리는 간접 비행 시간 측정 센서입니다. 이 센서는 서빙, 그리고 물류 로봇, XR 기기, 안면 인증 등에서 활용될 건데, 이 센서는 박쥐가 음파를 이용해서 주변을 탐지하는 원리와 유사하게 작동되고, 하지만 음파 대신에 발광한 그 빛의 파장과 그것이 피사체에서 반사된 파장의 위상차를 이용해서 거리를 계산하죠. 이는 업계 최초의 그 ITOF 센서인데, 이 사물의 심도 연산에 최적화된 이미지 신호 프로세서 ISP를 내장하고 있고요. AP의 지원 없이도 3차원 입체 정보를 담은 그 뎁스 맵 촬영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또한 이전 제품이죠. 아이소셜 비전 33D에 비해서 시스템 전력 소모량이 최대 40%까지 줄었다고 해요. 최대 측정 가능 거리도 5m에서 한 10m로 늘었고, 함께 공개된 아이소셜 비전 931은 사람의 눈과 유사한 방식으로 작동되는 글로벌 셔터 센서랍니다. 이는 움직이는 피사체를 왜곡 없이 촬영하는데 아주 최적화되어 있어서 XR 모션 트래킹 게임하고 이 로봇이나 이 드론 등에 활용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기존의 롤링 셔터 방식과는 달리요, 이 글로벌 셔터는 모든 픽셀을 동시에 빛에 노출시켜서 빠르게 움직이는 물체도 왜곡 없이 아주 선명하게 촬영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다고 합니다. 특히 이 센서는 1:1 비율의 해상도를 지원하고, 머리에 장착되는 XR 기기와 같은 디스플레이 기기에서 홍채 인식이죠. 홍채 인식부터 시선 추적, 그리고 표정, 그리고 손동작 등 아주 미세한 움직임까지 원활하게 인식할 수가 있어요. 당초에 후발주자였던 삼성이 개발의 드라이브를 걸면서 신제품 출시가 1월 초에서 한 달 이상 지연된 애플과의 맞대결도 가능성이 커졌다고 하는 것 같습니다. 리서치에 따르니까 AR, VR 헤드셋 시장 규모는 지난해 91억 9천만 달러에서 26년 229억 달러로 커질 것 같습니다. 현재는 50만 원 이하의 그 저가 제품에서는 중국산 업체가 점유율을 확대 중인데, 이 100만 원대 근접 제품군에서는 메타하고 소니 등 기업들이 점유율에서 우위를 점하고 있다고 하네요. 하지만 내년에 애플과 삼성이 각각 100만 원 이상의 프리미엄 제품들을 내놓는다면 시장 지형도가 또 크게 변화할 것이다, 그렇게 보는 것 같습니다. 이제는 증강현실 한번 제대로 누릴 수 있을 것 같네요. XR, AR, 하여튼 좋은 제품들 많이 나올 것 같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좋은 하루 보내시고 감기 조심하십시오.